네,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PT생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올 초에 영상 올렸는데, 먹튀센터, 그 다음에 헬스장, 그 다음에 이 PTS 산업이 굉장히 안 좋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망한 센터 많을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조금 제 생각보다 좀 더 빠르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예, 주변에 진짜 망하는 센터 많고요. 그리고 유명 유튜버도 폐업했다고 그렇게 스트리밍에 올리는 모습을 보면서, 진짜 어렵구나. 예. 그걸 많이, 사실 일반 분들도 많이 느끼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이제 시작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예. 그렇다면 제가 좀 궁금한 거는, 여러분들은 이 시기에도 헬스 창업을 좀 하고 싶은가? 아니면은, 그렇다면은 자신만의 특별함이 좀 있는가? 아니면은 내가 이제 팀원 관리를 엄청 잘하는 그런 능력이 같거나, 나 혼자 수업할 때 나는 계속해서 수업을 채울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묻고 싶어요. 그런 거에 대한 경험, 그 다음에 확실한 데이터들이 없는데, 단순하게 창업을 한다고 하면은, 저는 진짜 바지가랑이 잡고 말리고 싶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네. 요즘에 경기 안 좋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시죠? 네. 제가 생각해 볼 때는 2009년 우리 글로벌 경기 침체 때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 시작이라는 거죠. 저희가 이제 경기 침체가 바닥이다 이제 올라가겠다 이게 아니라요. 이제 시작인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과거 때는 2009년도에 사실 저도 그랬지만 저도 군인 시절이었거든요. 그래서 학상이 잘 몰랐는데 그게 회복되는 과정까지 얼마나 걸렸냐고 하면은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2013년 정도? 그래서 한 3에서 4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이제 시작인데 저희도 다시 회복을 하려면 아마 그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뭐 일단 뭐 망하게 두진 않겠죠. 이런 나라가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저희 업계는 어떻게 해야지 살 수 있을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또 창업을 하시려는 분들, 그 다음에 트레이너분들, 그 다음에 트레이너로 취직을 하시려는 분들이 어떻게 좀 생각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릴까 해요, 오늘.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경기가 더 안 좋아질 거고, 이제 망한 센터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망하는 과정에서 약간 체인화 시켰던 그런 센터들 중에서 먹튀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소비자분들 중에, 저기 할인 엄청 한데 가서 끊어야지, 장기로 끊어야지 이렇게 하실 때 좀 조심해 봐야 돼요. 이건 제가 뭐 어느 업체가 그럴 거라 이렇게 확신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막 할인을 때려서 하시는 그런 업체들은 먹튀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알겠죠? 물론 유명한 사람들도 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이런 체인화, 그러니까 코로나 때 체인화를 많이 한 지점들을 많이 늘린 센터는 물론 잘 되는 경우는 있지만 지금 같은 때는 대부분 잘 안 될 거예요. 아마 그때보다 매출이 다 줄어들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몸집을 제가 이만큼 키웠어요. 구조 자체도 트레이너를 고용하기 위해서 좋은 조건으로 구인을 했고요. 그걸 갑자기 줄인다? 이러면 또 반발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운영을 하려고 했는데 몇 개월이나 버틸 수 있을까요? 대형 헬스장, 소형 PT샵은 좀 적을 수 있어요. 좀 더 버틸 그런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그런데 대형 헬스장 같은 경우는 그게 빨리 와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한 20년 전에 이렇게 막 세계 유명 체인들이 막 들어왔는데 금세 망한 게 대형 센터일수록 유지되는 그런 비용 자체가 지출 자체가 크기 때문에 그게 한 달, 두 달 유지가 안 되면 매출이 잘 안 나온다면은 6개월 안에 보통 망해요. 매출이 엄청 잘 나왔어도 6개월 아니면은 직원들 월급, 퇴직금, 그 다음에 각종 지출, 세금, 그다음에 월세 등을 해서 버틸 여력이 안 돼요. 왜냐면은 지출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예, 진짜. 예. 그 과정에서 피해보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트레이너도 있을 수 있고, 거기 관리자도 있을 수 있고, 회원들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양심적이 않은 몇몇 대표들이 그런 먹튀를 하는 경우가 생기면 당연히 업계가 전반적인 피해를 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즘에 저도 좀 이렇게 좀 불안한 영상, 좀 망할 거나 약간 안 좋은 그런 것들을 자꾸 올리는데, 저도 사실 좋은 얘기 좀 하고 싶고, 저도 이 슬기로운 PT 생활을 채널을 만들면서 좀 건강한 PT 생활, 그 다음에 이 직업에 대한 약간 자신감이, 이런 프라이드가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걸 목표로 해서 영상을 만들고 있고, 트레이너들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저랑 같이 건강한 사업체를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만든 건데, 요즘 현실이 그런 것 같아요. 예. 진짜 암울한 것 같아요. 이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다시 말하지만, 그 다음에,
취업을 하시려는 트레이너, 예비 트레이너 분들, 그 다음에 현재 일을 하고 있는 트레이너 분들, 그 다음에 거기 안에서 있는 우리 소중한 회원님들까지 모두 피해를 보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 피해 보는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한 게 왜냐면은, 젊은 시절에, 아, 나는 이거 실패해도 괜찮아. 몇 달 못 받아도 괜찮아. 괜찮진 않지만 어쩔 수 없어서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시간 자체가 저는 굉장히 아깝다 생각이 들어요. 사실 회복하는데 오래 걸려요. 젊었을 때 고생하는 건 괜찮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예. 저는 뭐 사실 남들하고 비교했을 때 그렇게 빠르게 창업하진 않았지만 그 제가 20대 때 지낸 시간을 봤을 때는 그렇게 허투루 뭔가 내가 피해를 보면서 지냈던 시간은 없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좋은 곳에 가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좋은 경험을 했고 그 과정에서 분명히 누군가 나랑 똑같은 시간을 보냈어도 좋은 경험을 하지 못한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앞전 영상에서 어딜 가든 배울 것이 있다고 했죠. 그 배울 것을 만들어서 나 스스로의 발전을 좀 만드셔야 되는데 그렇게 피해를 보시면은 내가 몇 년간 모은 돈으로 창업을 했어. 그 다음에 내가 몇 개월 돈을 못 받았어. 그 다음에 이상한 곳에 가서 돈도 못 받지만 일도 못 배웠어 라고 하면은 그 시간 자체가 굉장히 스스로가 봤을 때 되게 아까운 시간이에요. 젊었을 때 추적하는 그 경험이 중요한데 그 기간을 그렇게 버려진다면 사실 굉장히 큰 마이너스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간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좀 몇 가지만 제가 좀 집어드리려고 해요. 뭐 예비 창업자들도 있겠고 트레이너분들도 좀 있겠고 해서요. 좀 집어드릴 게 뭐냐면은 일단 첫 번째로 예비 창업자분들한테 좀 해드릴 얘기인데 뭐 제 댓글에 이렇게 좀 부동산 관련해서도 얘기를 해달라고 해서 어디다가 좀 창업을 하면 좋을까라고 했는데 일단 제가 지금 가장 반대하는 좀 좋은 거는 모르겠는데 잘 반대하는 거 하나 있어요. 네. 신도시에 우리가 이제 분양을 하죠. 분양했을 때에 대한 금액이 분양 비용이 비싼 그런 신도시 건물들, 상가들 있죠. 그런 데 들어가지 마세요. 네. 어쩔 수 없어요. 그것을 분양받은 사람들도 높은 금액으로 분양을 받았기 때문에 수익률을 내려면은 월 200이 아니라 평당, 그러니까 10평 기준이죠. 보통 우리가 한 칸당 한 300에서 400 정도를 달라고 할 거예요. 그렇게 큰 비용으로 들어가서 월세를 내면서 우리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 쉽지 않아요. 기준이 그래요. 넓은 대형 평수는 아마 그래도 비용이 줄어들겠지만 그렇게 줄진 않을 거예요, 또. 그래서 최신 분양 받은 그런 상가들 같은 경우 아마 비싼 금액대의 월세가 측정이 돼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저기 좋은 시설로 해서 들어가야지라고 했었다면은 저는 극구 반대합니다. 수익이 나지 않기 때문에 아마 월세 내는 데에만 스트레스를 굉장히 받을 거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거기서 이제 몇 년 버텨서 하시다 보면은 세금 내고 시설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접어야겠다 생각이 들 거예요. 근데 그 기간도 1, 2년도 제가 앞전에 말했지만 날리시는 기간이거든요. 뭐 배운 것도 있겠죠. 그렇지만 돈이 남아야 돼요. 네. 제가 조금 트레이너 일하면서 제가 뭐 트레이너로서의 본업이 되게 중요하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좋지만 저희가 인간으로서 사는 데 있어서 돈 사실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이거 간과할 수 없거든요. 돈적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트레이너분들도 돈을 벌어야 되고 사업주도 돈이 남아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 스텝을 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높은 금액으로 분양이 된 최신 그런 상가들 들어가지 마세요. 절대로. 네. 그리고 요즘 보면 이거는 뭐 제가 뭐 미래 뭐 이런 것들 뭐 예상하는 건 아닌데요. PT 약간 이런 거는 확실히 시니어들 경제력이 좀 받쳐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고요. 이제 앞으로도 더 그럴 거고요. 그래서 돈이 있는 사람들만 받을 거예요. 그리고 아니면 특수 목적이신 분들, 예, 그런 분들은 PT를 받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일반 분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우리 이제 20, 30대 우리의 타겟팅이 돼야 되는 그런 사람들은 PT보다는 가격이 싼 금액으로 헬스장을 이용하거나 아니면은 그룹 운동을 갈 추세일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다음에 이제 사업을 한다면은 무조건 그룹 운동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요. 네. 좀 얘기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짚는 거는 임금 문제예요. 네. 왜 그러냐면은 저희가 이제 코로나 때 많은 트레이너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많은 센터들이 망하기도 했지만 많이 생기기도 했죠. 그런 과정에서 트레이너들의 임금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생각들이 많이 개선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제 50% 주고 프리랜서를 하고 퇴직금 안 줬는데 이제 보통 사업비 생각하는 분들이 50% 수업료 주고요.
그 다음에 퇴직금 주고, 그 다음에 4대 보험 해주고, 그 다음에 기본급도 주려고 해요. 우리 센터 이만큼 잘 되니까 이만큼 줄 수 있겠다 생각을 하신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예, 할 수 있겠다. 뭐라 그랬죠? 안 된다고 했죠. 실제 수익이 안 남는다고 그랬죠. 예, 예, 안 돼요. 예.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50평 미만인 센터에서 월 5천씩 맨날 했고요. 6억씩 했어요. 월 매출을. 근데 안 남아요. 저보다 사실 잘하는 PT샵이 있을까라고 하면 있겠죠, 분명. 근데 대부분 그렇지 않을 거예요. 대부분 3천 정도? 많이 나오면 4천 정도 나올 거예요. 안 될 거예요. 예. 왜 안 되는지는 제가 앞전 영상에서 많이 말씀드렸지만, 퇴직금 4대 보험, 그 다음에 3년차부터 세금 나가는 거, 그 다음에 3년차부터 기구 망가지면서 각종 지출되게 하는 거, 그 다음에 나는 노후 됐는데 옆에 또 새로운 센터 생기는 거, 신규는 당연히 예전만큼 안 들어올 거고, 직원들의 퇴직금은 어쨌든 계속해서 쌓일 거고, 줘야 되잖아요. 약속했으니까. 그죠? 줘야죠. 한 말은 지켜야죠. 그죠? 과연 그랬을 때 그게 될까? 트레이너들은 월급을 당연히 사람이니까 많이 받고 싶죠. 근데 일은 옛날만큼 당연히 우리가 많이 했으니까 일을 그렇게까지는 못하겠다고 생각이 들 거예요. 예. 근데 이 구조가 안 돼요. 예. 그래서 트레이너하고 사업주가 조금 더 건강하게 이런 근로나 이런 것들을 좀 맞춰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저희 업계가 아직도, 그리고 저도 그렇고 아직 해답을 찾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모든 업은 제가 볼 때 한 1에서 한 2%는 되게 잘 돼요. 예, 직원들 월급 많이 줄 수 있고요. 매출도 잘 돼서 사장도 많이 벌어가고. 근데 여러분들도 아마 시작을 하실 때는 내가 1, 2%가 될 거라 생각을 하면서 할 거예요. 예. 막 잘 되는 센터, 막 분점 많이 늘리는 센터, 저기처럼 유명해진 센터처럼 하고 만들고 싶을 거예요. 내가 그리고 이거는 나의 중간 단계고 더 잘 될 거라 생각을 하면서 하죠. 근데 현실은 어떻죠? 아니죠. 예. 그렇게 쉽지 않을 거예요. 1, 2% 되는 건 쉽지 않아요. 예. 여러분들이 그래서 내가 생각했을 때보다 예상대보다 안 된다고 생각을 하면은 대부분 이제 이 과정에서 굉장히 힘든 시간을 겪고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 시기에 특히나 더 그럴 거라 생각을 합니다. 왜 하필 이 시기가 왔을까? 내가 했을 때 이 시기가 왔을까라고 한다면 그거는 뭐 생각하기 나름일 것 같아요. 이 시기에 또 잘 되는 분은 잘 되고요. 안 되는 데는 안 되고 포기하신 분 포기하고 딴 직업 하신 분 딴 직업하고 아니면 좀 더 뚝심 삼아서 이 시기를 좀 더 나의 기회로 삼아서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예.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창업을 하시거나 트레이너로서 내가 구인을 한다고 했을 때 너무 조건만 좋은데로 가시거나 아니면 창업을 한다고 했을 때 잘 될 거야 이런 장밋빛 약간 그런 미래만 그려서 가신다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예. 현실이 그렇게 쉽지 않고 PT 산업이 지금 어렵고 그 다음에 헬스 산업 전체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예. 그리고 무리한 확장하지 마시고요. 지금 확실히 자본금이 좀 있으시면 잘 묶어서 그거를 내가 위기가 왔을 때 대비할 수 있는 수단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최소 6개월은 버틸 수 있는 여유 자금을 모으셔야 되고 6개월 동안 똑같은 방향으로 똑같은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시면 안 되고요. 트레이너분들도 똑같아요. 예. 내가 이 센터만 바라보고 있으시면 안 되고 스스로 발전하시고 내가 이 센터 나가셔도 더 좋은 경험, 더 좋은 곳으로 가서 배울 수 있는 자신을 만들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예. 더 약간 불안한 얘기를 했는데 이게 현실이니까 이 과정에서 피해보는 사람이 적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열심히 피해보지 않으려고 노력할 거고 앞으로도 조금 더 빠르고 변화에 대해서 좀 더 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지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이 영상 보시고 좀 더 생각해 보시고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고 만약 내가 이제 내 센터 구조에 대한 체질을 개선을 해야 되는데 개선하지 못하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은 저한테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세요. 제가 답은 아니실 수 있는데 제가 어느 정도는 제 관점에서 얘기를 해드릴 수 있어요. 체질 개선이 필요하신 분들은 꼭 체질 개선을 하셔야 됩니다. 체질 개선을 하지 않으면 더 이상 발전도 없을 거고 그대로 계속 마이너스 되는 센터가 될 거예요. 체질 개선 중요한데 체질 개선을 못하겠다고 해서 만약에 정리를 하게 된다면은 정직하게 하십시오. 빚을 많이 지더라도 정직하게 하세요. 물론 나쁜 사람이 잘 살 수도 있는데요. 네. 스스로가 좀 쪽팔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희 운동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쵸? 막 허세 막 이런 사실 맞잖아요. 운동하면 목 좋아지면서 막 허세 막 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사장 하면서 돈 많이 벌고 막 했잖아요. 좋은 차 끌고 그렇죠. 근데
도망갈 때, 나 자, 이만큼 잘 된다고 했을 때, 만약에 도망가 버린다면 그냥 먹튀도 하고, 직원들 월급도 안 주고, 회원들 환불도 안 해주고. 그러면 쪽팔리잖아요. 스스로한테 쪽팔린 짓은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업계가 전반적으로 좀 건강해졌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이 시기에 조금 더 현명하게 대처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만 마치겠습니다. 슬기로운 PT 생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